또 다른 현금 전달 정황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분당의 일식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할까요? 남욱 변호사, 2014년 4월 16일 한 일식집, 구체적인 날짜와 분당의 한 일식집도 이야기를 합니다. 9천만 원 액수도 얘기합니다. 유동규 본부장에게 9천만 원 줬다. 유동규 본부장은 돈 받자마자 다른 방으로 가 누구에게 전달하고 왔다. 쇼핑백에 담아서 줬는데 다른 방에 들어갔다 오고 쇼핑백 안 가져와서 전달했다고 생각했다. 유동규 다른 방에 대해서 형제들이라고 말했다. 정진상, 김용이라는 건 내 추측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유동규 본부장에게 돈을 준 거는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유동규 본부장이 옆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돈을 준 걸로 생각되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고 정진상, 김용일 것이다 라고만 그냥 남욱 변호사의 추측이에요. 추측과 진술이 섞여 있는 대목이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일식집 상상을 한번 해보죠. 박정아 의원님, 네. 일식집에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분당의 한 일식집에 딱 그 정확한 날짜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쇼핑백에 담아서 그래 말했던 9천만 원이다 하고 줬는데 잠깐만 하고 드르륵 일식집 문이 이렇게 드르륵 열리죠. 그렇죠. 가서 옆방에 가서 드르륵 하고 나왔는데 쇼핑백이 없었다. 남욱 변호사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 거죠. 그 금액은 9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9천만 원이면은 뭐 5만 원권이라도 제법 쇼핑백에 들어가야 되는 무게가 좀 나오는 건데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영화 같은 데 보면 보통 일식집 가서 크게 이렇게 펼쳐놓고 밥 먹고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음식은 차렸지만 어쨌든 쇼핑백을 들고 와서 거의 말 없이 건네주고 유동규가 그걸 들고 가서 옆방에 어딘가 전해주고 예.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딱 앉아서 그래 이렇게 하고 그 후에는 뭐 별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고 아마 헤어졌을 거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그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본부장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뭐 우리는 계속 술도 오래 먹었다. 우리는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배신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할 때 등장하는 그 형제들. 그러니까 당연히 남욱 변호사는 그게 정진상, 김용 부원장이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렇게 진술을 한 거고요. 저는 뭐 돈이 크던 적든 아까 우리 쭉 얘기했던 것처럼 위례 신도시 대장동을 거치면서 어느 저수지에 이렇게 담가져 있었고 또 다른 큰 돈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 담가져 있던 돈을 그때그때 선거 때마다 좀 전에 저희 그 남욱 변호사가 했던 녹취록을 봤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맞춰서 그때그때 움직여서 썼던 걸로 밖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라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은 다 드러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일식집 장면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식집과 관련돼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는 처음 들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렇다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 일식집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얘기할지도 관심 사항입니다. 기자들이 지금 달라붙어 있는데 그 일식집 무슨 횟집 이러면서 9천만 원 받았고 누구에게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식집 잘 생각 안 나는데 지금 뭐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좀 퍼즐을 좀 맞춰봐야 돼요. 그렇죠? 김문선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까 내가 진술밖에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남욱이 일식집을 안 갔는데 일식집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9천만 원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도 9천만 원 가져다고 거짓말하고 유동규가 옆방에 갔다 왔는데 유동규가 옆방에 갔다 와서 형님들한테 주고 온 것처럼 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럼 이제 진술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물증이 뭐냐면 2013년도에 일식집 갔는지 안 갔는지 신용카드 체크해 보면 돼요. 돈 계산하는 거 체크하고. 2013년도 건데도 신용카드 그 내용이 정도 가능할 거예요. 남아 있군요. 그러면 그게 남아 있어요. 오. 거기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일식집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기억 못 하겠죠. 13년도 거니까. 그럼 뭐 왔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거고. 이렇게 진술을 받으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일단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것. 그럼 일단 일식집 갔다는 것은 신빙성이 확인이 되잖아요. 예. 이제 그게 물증인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는 그때 돈에 어디서 가져왔느냐 출처를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9천만 원 통장에서 찾아왔다랄지 누구한테 빌렸다랄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랄지 그러면 그것도 확인하면 물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유동규가 돈을 줬냐 안 줬냐. 이 유동규가 정진상한테 김용한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남욱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유동규거든요. 네. 유동규한테 너 일시집 갔냐 안 갔냐? 나 그때 일시집 갔다. 그럼 진술이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일시집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옆방에 정진상, 김용이 있어서 내가 9천만 원 줘서 건네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 둘이 짜고 허위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그 진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술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맞지 않고 거기에 맞는 이제 물증을 검찰이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원에서는 네. 유죄 무죄 또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그 드르륵 옆방 문이 열렸을 때 남욱 변호사도 옆방에 누가 앉는지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재차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식집 회동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에 대해서 맞다고 할지 아니다고 할지도 아직은 섣불리 가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을 제가 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을 뿐더러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되지는 건 뭐냐면 재판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돈 받았다, 범죄자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정치와 관련된 범죄 혐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숱하게 봐왔지 않습니까? 사전 구속영장 다 청구돼 가지고 구속됐다가 1심, 2심, 3심 재판 거쳐서 무죄 받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특히 정치 재판, 정치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부지기수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철저하게 증거를 가지고 다투고 난 뒤에 1심, 2심, 3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범죄자로 특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재판도 진행이 안 됐는데 단지 영장이 발부됐다 그래서 범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일식집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2013년도에 신용카드 전표 결제 그것도 찾아보면 나오겠죠. 근데 거기 돈 준 사람이 김용입니까? 정진상입니까? 확인이 됩니까? 그냥 형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김용, 정진상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섣부르다 이 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특히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는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할 때 이 로비를 했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더라. 우리 이익을 왕창왕창 뜯어가는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상반되는 그런 녹취록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좀 지켜보고 그럴 필요는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남욱 변호사 관련해서 천하동인 1호가 이재명 첫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그게 2015년도 3월 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천하동인 1호는 2015년도 3월이 아니고 2015년도 10월 달에 천하동인 1호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를 옹호하거나 범죄 혐의자들을 두둔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의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특히 정치인은 사실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덮어씌우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앵커가 거듭 단정해서 안 된다라고 했던 말 전재수 의원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